네, 이번 시간에 실습 수업 서류 작성 두 번째 방법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간평가서와 종결평가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평가서와 종결평가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평가서는 중간에 작성하는 거고요. 종결평가서는 실습이 마지막 끝날 때 작성하는 것이 종결평가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평가서의 양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하면요. 실습생명, 기간명, 실습기간, 실습지도자, 실습평가일, 실습지도교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구다, 뭐 복지관에서 했다, 내 실습기간은 언제다, 실습지도자는 누구다, 실습평가일은 누구다, 실습지도교수 이렇게 그냥 이름을 쓰면 됩니다. 대부분 이 실습 중간평가서는 스스로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실습지도자가 뭐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혼자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평가서는 대부분 7회 아니면 8회 이후에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대부분 이제 왜 7회 아니면 8회냐라고 이야기하면요. 15일이기 때문에 그 뭐 중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일 아니면 8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목표 및 관련된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야기한 수행한 이제 실습 내용 및 요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첫째 주부터 있었던 뭐 7주차까지 아니면 8주차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모두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었던 건 뭐 일지에 썼던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정확히 이제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했고, 간단하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머리지 뭐 이런 소개들을 해줬다. 두 번째는 복지관 사업을 소개해줘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했고, 세 번째 날에는 무엇을 했고 해서 그 내용의 틀을 조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목표와 관련된 실습 내용의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도 되고요. 하나하나 나와서 평가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나 어떤 프로그램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7일차, 8일차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실습을 해서 느낀 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실습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누구나 꾸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많은 것을 배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생긴다.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에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있었던 그런 행동들, 7일까지 있었던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계획이다. 지금까지 반을 했잖아요. 반을 했으니까 남은 반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남은 기간에 실습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그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으로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과목을 이수했으니 그때 배운 것들이 모두 기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궁금한 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해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습에 대한 자세 및 노력. 자, 내가 실습을 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기관 또는 직원, 동료 실습생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평가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실습을 하기 전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뿐인 것 같다. 그러나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준비를 커버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실습으로 인하여 내가 사회복지에 관한 생각과 이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슈퍼바이저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물어보면서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런 자세들, 아니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자세와 노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습니다. 자, 방금 뭐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왜 그러냐? 이론과 실습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실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관이라든지 뭐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파트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을 쓰면 되는 건데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은 실습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었다. 물론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하면서 배운 이론이 더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것들과 노인에 필요한 개입 방법, 케어하는 방법 등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으로 배우는 이론과 실습에서 배울 수 있는 현장 이론이 서로 접목될 때 정말 좋은 사회복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된다.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솔직히 지금은 사용을 잘 할 수 없지만 아마 더 경험이 쌓인다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될 것 같다. 특히 물질적 서비스도 좋은 서비스지만 제일 좋은 서비스는 대상자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서비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슈퍼바이저 같은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뭐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들 이런 통해 그 기술들 뭐 이론에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론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도 실천을 하다 보면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 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들이 있겠죠.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상자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향에 맞게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 기법을 배우고 싶은데 아마 실습이 끝나면 다른 기술보다는 상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상담 기술이야말로 모든 서비스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실습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실습을 하면서 이 필요했던 지술이나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쓰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또 실습에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좋지는 않겠죠. 뭐 시간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낯선 곳에 가서 하는 그런 대상자들과의 라포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 그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있던 것이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요.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적응되어 괜찮은 것 같다. 대상자를 만나서 해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심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먼저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라포 형성을 하는 것도 힘든 것 같다. 처음에는 라포 형성이 되지 않는 것에 당연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라포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느껴졌고 라포 형성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즉 대상자라든지 기관에 있는 직원들과의 라포 형성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및 실습 지도자에게 건의할 점, 즉 말 그대로 실습을 하면서 지도자에게 이제 실습 지도자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 그러지 궁금한데 말하지 못했던 점들을 적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100% 따라갈 수 있다는 약속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실습 종결평가서입니다. 자, 실습 종결평가서는 이 중간평가서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쓰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결평가서도 이 실습 지도자와 같이 작성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실습 지도자들이 같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서에는 평가는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아까 중간 평가에서는 그 7일간의 평가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실습 종교 평가는 15일간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체 15일에 대한 평가를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 초반에는 이론 교육이 위주였고 이후에는 실천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론과 실천을 모두 배우면서 있을 수 있어 좋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 더 기억에 남게 되었다. 실습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졌는데 끝나고 나니 너무 짧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15일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실습을 하면서 그 실습 기간이 실습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어땠는지 아니면 내가 그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어땠는지 보는 건데요. 즉 실습 전체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으로서 기관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실습 지도자와 기관 선생님들에 따라 업무 보조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내가 나의 능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는 내용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실습 목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실습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습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정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정한 목표에 대해 쓰는 건데요.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여부,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발달과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의 실무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실습 기간 동안에 목표로 잡고 실습을 임하였다. 즉, 내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습을 했느냐라는 것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목표 달성 여부, 이제 효과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라고 보는 효과성 여부를 보는데요. 목표 달성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성됐는지 쓰면 됩니다. 자, 실습 기간에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많이 부족하였다. 기관의 실무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스스로 배워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및 자료 수집 능력, 문제인식 능력을 쓰는 건데요. 즉 뭐냐?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그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거 보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많이 했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대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를 개입하였다. 어떻게 했대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한 클라이언트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사정 능력, 문제를 분석 능력,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정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은 실천기술 등의 지식으로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또한 환경도 이해하여 클라이언트와 개인과의 상호작용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사정을 한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에 대한 사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사정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거고요. 개입 기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능력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 계획을 수립했는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욕구, 능력, 감정, 환경 등을 파악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개입을 수립하고 슈퍼바이저의 점검을 통해 개입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기술, 기존 지식과의 정보의 사용 능력. 자, 면접 기술은 어떻게 했냐?
클라이언트, 즉 면접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기술이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통해서 그 자료를 알게 된다라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와 라프 형성을 하는데 노력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통해 적절한 개입 기술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언어적이라든지 비언어적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욕구를 알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기록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기록 기술은 이야기체라든지 우리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록을 했냐라고 하는데요. 즉,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하면서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 이야기체로 했냐, 뭐 SOAP 방법을 사용했냐,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론으로 배운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의문점, 느낀 점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기록대장을 작성하면서 작성해보는 훈련도 함께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형성, 뭐 유사기관 관련된 사람들과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즉 실습생이 이제 가서 클라이언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느냐라는 것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슈퍼바이저와 함께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라포 형성을 형성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기관의 관계자들과는 간담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타 기관 관계자들과는 상담을 통하여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했었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 아니면 같이 실습했던 실습생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자, 실습생의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실습생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 활용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 자원 활용에는 대부분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데, 자원의 기관 외의 자원 활용과 것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데, 즉 말하면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주는데 그 기관에서 주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주었느냐,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 수행은 아주 중요한 실습 과정 중 하나인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소 학교 과제와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전공서적 뭐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 선배나 교수님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기관 외의 자원 활용이니까 기관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 된다라고 하고요. 실습 기간의 참고 서적 활용입니다. 실습대행 관련돼서 어떻게 참고 서적을 활용했느냐. 대부분 참고 서적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책들을 많이 보겠죠. 또는 뭐 선배나 아니면 교수님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참고 서적 활용할 때는 어떤 것들을 봤냐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교과서로 봤던 그런 책들이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본다면 석사나 박사 논문, 학위 논문들 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들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 서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공 서적 활용하고 인터넷에 올라있는 논문도 참고하였다라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업무, 자, 시간 준수 및 과제 제출. 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데서 시간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 출근 시간과 과제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모두 제출하였다. 실습 지도자는 출근 시간과 과제 제출 계획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내가 뭐 9시에 출근이다, 9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9시 이전에 간 거, 뭐 레포트 제출하라는 것들을 그 기간에 잘 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잘 준수 못했으면 왜 준수를 하지 못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 조절 능력, 말 그대로 실습 기간 동안에 그 실습생에게 주어진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 능력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건데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다른 실생에게 넘겨버렸는데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의 중요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 청취도가 낮았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즉 뭐예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하지 않고 팀으로 과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고 아니면 그것을 서로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이런 주어진 업무의 능력들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점이 부족한 것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예전의 경험들이 뭐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팀 과제에 있어서 뭐 안 좋았던 점들 이게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 타 직원, 타 전문직 직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요. 복직한 기관들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한다. 실습하는 데 있어서 교육도 해주시고 어려운 점이나 모르는 점이 있어 질문하면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색 없이 답변해 주셨다. 즉, 기관과의 얼마나의 직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잘 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쓰시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실습 지도자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입니다. 즉,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실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대부분 많으면 5명, 뭐 적으면 2명, 뭐 이렇게 혼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실습생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조별 과제는 있어 언제나 의견이 맞지 않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습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다. 안 좋았으면 안 좋았다.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다. 나쁜 점은 무엇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면 됩니다. 실습에 있어서 적극성과 자발성. 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스로 이 업무를 했냐라고 보는 건데요.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이나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기관에서 내주는 과제에 시간이 많이 걸려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즉,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으면 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먼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습생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즉 뭐냐? 내가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 실습생 자체가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보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걸 쓰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하는 방법이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먼저 당하지 못한 점이 단점이었다. 그래서 내가 느낀, 내 스스로 느낀, 나 자신의 느끼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장단점을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윤리 및 가치관 이행입니다. 즉 뭐냐? 전문가로서의 가질 수 있는 윤리나 가치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그것을 잘 이행했는지 그 내용들을 쓰면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각 회기마다 이루어진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과 가치관 확립이 중요성이었다. 이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 배우고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윤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가치라든지 윤리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알게 되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실습지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습생 자신의 실습지도 활용에 대한 평가를 보는데 실습 기간의 지도입니다. 즉 뭐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습 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입니다. 자, 이 실습 기간은 실습을 잘 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지 뭐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요. 기관의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실습이었다. 즉 뭐예요? 이 기관은 실습을 하는 데서 정말 좋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기관이 좋았는지. 두 번째가 대학의 실습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대부분 예전에 이 평가서가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만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생교육원에서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평생교육원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갖춰야 할 자세와 더불어 실습 기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활용하는 법, 이론에 배우기 힘든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실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즉 무슨 뜻이냐? 그 기관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5회, 7회 이렇게 학교에 수업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좀 나쁘다 이런 내용들도 쓰셔도 됩니다. 자, 기간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실습생과 과학과 관련된 기관의 목적,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기관의 목적,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한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 기간 안에 그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기관의 목적이라든지 정책, 행정 절차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해한 만큼 그 기간에 있으면서 이해한 만큼만 쓰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목적이나 정책, 행정 절차에 따른 이해는 짧은 시간 동안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한 상태이다. 실습지도자의 교육과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안내를 통해서 기관 사항을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거기서 느꼈던 점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실습생에서 기간 내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습을 하면서 그 기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한계점이 무엇인가 쓰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개개인 인권과 관련하여 실습을 임하는데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으며 그들의 생활 보조나 정서 지원 등 부분 등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관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이런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배운 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기간 중에 가장 유용했던 내용. 자, 실습을 하면서 뭐 좋았던 내용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데 있어서 모두 거름이 되고 좋은 경험이었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사례 관리와 프로포절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해 본 것이 많이 기억에 남고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습 기간에 있었던 실습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들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실습 기간 중에 안 좋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습 중에 좋지 않았던 점들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실습 일정이 많이 변경돼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특히 사례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참석하지 못한 점들이 정말 아쉬웠다. 뭐 기관의 사정이라든지 뭐 많은 사정들로 인해서 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안 좋았던 점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의 관계가 안 좋았다든지 실습생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즉 실습을 하면서 안 좋았던 점 그 모든 것들 그 안 좋았던 점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기관이라든지 뭐 실습 지도자, 학교에 대해서 이제 건의사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건데요. 학생들은 과목만 이수하려고 하고 기관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거나 실제 시간과 다르게 실습 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실제 현장에서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습은 학교 기관 실습 지도자들이 실습생의 욕구에 맞는 실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 건의사항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죠. 기타 하고 싶은 말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기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뭐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처음 기관에 나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슈퍼바이저와 다른 선생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 알게 되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회복지사로서의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뭐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슈퍼바이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마지막에 종교평가서 마지막에 쓰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뭐 실습생에게는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기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서와 종결평가서를 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종결평가서가 솔직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자신에 맞게끔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